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보합 마무리되었고요. 0%네요. 코스닥은 0.43%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양증시는 큰 상승 없이 조금 약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특별하게 크게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기관 투자자가 1,8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닥을 1,49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증시도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다우 나스닥 계속해서 이제 그런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었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증시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강한 것 같고요. 네, 니케이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같이 코스피, 코스닥도 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거의 상승을 했고요. 크게 이제 상승세를 눌러주는 그런 음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떨어진다면 좀 이제 쌍봉 형태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본다면 21선을 받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번 주, 뭐 다음 주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지금 글로벌 증시 분위기에 따라서 좀 코스피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 내로 그런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 해소가 되어야 디폴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끝까지 이제 달릴 수 없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좀 양보를 하면서 서로 이제 상호 협력을 하면서 해결을 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봉은 뭐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뭐 상승은 하지 않았지만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코스피와 똑같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락폭이 조금 더 깊었지만 반등을 3일 정도 바짝 해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이 하락세를 그죠? 하락폭을 다 메우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테마 위주로의 상승세가 조금 이제 꺾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코스피보다 이 코스닥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더 강했지만 지금은 코스피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그런 특정 테마 이외에 그런 종목들이 좀 이제 힘을 받아야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뭐 크게 계속 매수하는 수급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오늘 1.5원 하락해서 1320원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도 이제 밑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쭉 이제 환율이 밀리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쌍봉을 찍고 이제 1340원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1320원대를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1300원 초반까지도 바짝 이제 환율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거의 완화가 되었고요. 이제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런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환율도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로 바로 가겠습니다. 미국 증시 뭐 크게 상승 하락 없고요.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가 유사하고요. 어제는 이제 장 중간에 조금 더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럽 증시가 이제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유로톡스는 1.8% 정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가 최근에 완연하게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좀 이제 조정을 받는 분위기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3.7%까지 바짝 상승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아서 3.67%. 네, 그래서 그 이상의 급등보다는 좀 3.6% 후반대 정도를 유지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반등을 이제 조금씩 하다가도 이렇게 고점을 점점 높이기보다는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국채 금리도 장기적으로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제 디폴트 우려가 해소된다라는 것은 이제 부채 한도 협상에 합의를 했다라는 것이고 부채 한도를 늘린다라는 것은 그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채가 많이 찍힐수록 이제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채 금리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증시를 좀 살펴보았고요. 네, 내일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0원 하락해서 16,37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24% 하락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하락을 반복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코스피도 큰 변화가 없었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매물을 좀 이렇게 걸어 놓으면서 주가를 좀 눌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승 하락 최근에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도 꾸준히 크게 하락하지 않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거래는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적은 양이었던 것 같고요. 네, 가격은 16,370원으로 동일하게 네, 보합 마무리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285만 주입니다. 네, 전날과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은 30원 올리고 오늘은 40원 올리면서 거의 뭐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6,000원대에서 좀 자리를 잡는 그런 모습이고요. 완연하게 이제 15,000원 정도를 찍고 한 5월 15일부터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그런 하락세도 없고요. 네. 거래량이 지금 크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는 뭔가 상승 탄력을 받아서 좀 힘차게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저점의 이 하락에 대한 저점 유입으로 좀 올라간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5일선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조금씩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이제 양봉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계단식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된다면 조만간 21선도 위로 이제 드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은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점은 확실히 잡은 것 같고 네, 박스권 안에서 다시 박스권 중간 정도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17,400원까지 또 이제 어떻게 도달을 하는지 그리고 그 위로 얼마나 또 빠르게 치고 나가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수급으로 바로 가서 네, 기관 투자자 27,0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42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고요. 결국에는 5월 19일부터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5월 15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본격적인 매도 물량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외국인 지분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이 주가와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공매도 잔고와 함께 그래프를 그려서 좀 이제 여러 방면에서 분석을 드렸습니다. 그런 결론으로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이 공매도 잔고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지금 관련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많이 눌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은 조금 더 쌓이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에 이 흐름은 굉장히 이제 예상된 범위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도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는 뭐 3만 1,000주 매도했고요. 3일 정도 매수한 것에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금융 투자는 매수하고 매도하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보험 투시는 뭐 크게 매도 없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15,000주 매수하면서 이틀 정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원하는 지분까지 지분을 늘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며칠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또 연속으로 이전처럼 물량을 바짝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네, 지금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때가 되면 이제 매수 수급이 붙어주면서 좀 이제 강하게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지금 이제 이틀 정도 매수했고요. 네,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1388만 주입니다. 그래서 전날 대비해서 25만 주 정도인가요? 네, 줄었네요. 35만 주 정도죠. 네, 30만 주 정도가 줄었고요. 지금 계속해서 또 공매도 잔고가 피크를 찍고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1거래량이 이제 30만 주였는데요. 5월 22일. 그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이 날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공매도 잔고가 다시 한번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기점은 5월 17일이네요. 네, 그래서 5월 17일부터 네, 공매도 잔고가 서서히 또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네,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한 그 지점을 보면 자, 여기가 양봉이 나온 것이 5월 15일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해서 반등이 시작되었는데요. 딱 이제 비슷한 기점입니다. 네, 그래서 공매도 이 잔고가 이제 또 줄어들면서 네, 상환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물량도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24만 8천 주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공매도 거래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는 뭐 10%채 되지 않는 수준인데요. 네, 거래가 좀 있다라고 해도 이전처럼 방금 공매도 잔고가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네, 그 데이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 상환 추세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차 물량이고요. 대차는 오늘 체결 2만 7천 주, 상환이 49만 주가 되면서 그동안 이제 또 늘어나던 그런 대차 물량이 상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줄어들기 시작했고 대차 잔고도 이렇게 2,900만 주대로 다시 줄어들면서 이 신용을 이용한 그런 잔고들이 다시 한번 네,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추적 물량도 42만 주 플러스에서 똑같이 이제 42만 주 플러스로 진행이 되었고요. 전날하고 해서 지금 4일 정도 연속으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하니까 신한증권이 계속해서 매수 상위 창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매도에도 위치를 했지만 특별하게 뭐 JP모간 모건서울 네, 오늘도 뭐 2,900주 매수하고 빠졌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40몇만 주를 또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거래 패턴을 보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를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꾸준히 이 물량을 또 쓸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오늘도 거래량을 죽인 채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개인 투자자만 저렇게 매도를 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공매도를 늘리면서 주가가 공매도를 늘리면서 진행이 될 때도 주가를 크게 눌리지 않고 공매도를 늘려왔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주가를 크게 올리지 않고 수량을 다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물량을 유입을 시킨다라는 것은 또 특정한 물량을 채워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5월 31일이라든지 아니면 6월 초에 있을 그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KRX 300에 대한 재편성에 대한 그런 유동 비율 조정에 따라서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를 연속적으로 또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날도 보시면 뭐 신한증권, JP모건에 또 매수를 했고요. 최근 이 날짜가 조금 더 쌓이면 합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고요.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반등세를 타고 있고 이전과 또 유사하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계속 또 올라가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기 시작했고 국내도 장구도 상환이 되기 시작했다. 그 기점을 따진다면 굳이 따진다면 5월 31일 정도 혹은 6월 초 정도,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폴트에 대한 이 이슈가 극한에 달할 때까지 계속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네, 주변 또 투자자들을 떨어져 나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빨리 합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또 증시가 반등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식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뭐 두산이 이제 WCE죠. 네. WC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박람회에서 원자력과 수소, 그 다음에 풍력에너지의 솔루션을 전시를 했다라고 하고요. 특히 대표적으로 네, 우리 기술로 개발을 하고 있는 수소 터빈의 6분의 1 크기 모형을 국내 최초로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R 1400의 원자로와 전기 발생기 등 원전 주기기 모형을 전시를 했고, SMR 파운드리로서 SMR 제작을 위한 첨단 기술도 이렇게 알린다라고 하고요. 서남해 환경에 최적화된 8메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기를 포함한 풍력 발전 라인업과 국내 최대 해상 풍력 발전 기자재 공급 실적을 소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발전, 뭐 소소 에너지, 풍력 에너지, 그다음에 가스 터빈, 이렇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밀고 있는 그 네 가지 발전 플랜트를 또 이렇게 대표적인 기술을 알린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산 퓨얼셀도 올 하반기에 사업화를 준비 중인 그런 양성자 교환막 방식의 수전의 시스템을 공개를 하고요. 이제 점점 이제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두산 퓨얼셀도 점점 이 수익성이 증가하고 그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시장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두 기업은 계속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제가 매일매일 정리해준 그 소식들만 좀 정리를 하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이고, 분명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내일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